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장 소수와 그 분포 중에서 이제 3장 1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 산술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산술의 기본 정리라는 것은 1보다 큰 임의의 정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때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할 때 그 방법은 소수인 인수를 곱하는 순서를 이제 무시한다는 것이 순서가 다른 것은 순서가 달라지는 것은 이제 같은 표현이라고 우리가 간주한다면 그런 표현 방법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고 소인수 분해가 유일하다라는 것이 산술의 기본 정의가 되겠는데, 자, 그러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앞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정수의 기본적인 성질들과 그리고 약수와 배수의 그런 성질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엄밀하게 이러한 산술의 기본 정리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술의 기본 정리에서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인 약수, 소수인 인수를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소수가 어떤 것인지부터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소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을 가진 그러한 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소수라고 불렀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약수를 얘기할 때 양의 약수도 있지만 음의 약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정의를 약간 이제 표현 방법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약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양의 약수만 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그런 수를 이제 소수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지금은 음의 약수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표현에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보다 큰 모든 정수 a는 당연히 다음과 같이 1, 마이너스 1, 그리고 a 자기 자신, 그리고 마이너스 a가 약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1보다 큰 양의 정수는 이렇게 최소한 4개의 약수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양의 역수만 생각을 해보면은 1하고 a가 되겠습니다. 양의 약수를 생각했을 때 1과 a는 항상 양의 약수가 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외한 다른 양의 약수가 없는 그러한 수가 바로 우리가 약속하고자 하는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일단 소수는 1보다 큰 양의 정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것이고요. 자, 그러한 1보다 큰 정수 P가 있을 때 P의 양의 약수를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과 P는 당연히 양의 약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1과 P를 제외한 그러한 1과 P를 제외한 다른 양의 약수가 없는 그런 1보다 큰 양의 정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는 프라임 넘버 혹은 그냥 간단하게 프라임이라고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1보다 큰 정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우리가 합성수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합성수는 이제 컴포짓 넘버, 간단하게 컴포짓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소수거나 합성수거나 어쨌거나 우리는 1보다 큰 정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이나 1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는
소수 혹은 합성수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소수, 합성수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1보다 큰 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작은 양의 정수를 생각해 보면 1, 2, 3 등등 있을 텐데요. 자, 1부터 10 사이의 양의 정수 중에서 소수인 것과 합성수인 것을 한번 골라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 3, 그리고 5 소수는 이 중에서 2, 3, 5, 7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정수 중에 합성수는 4, 6인 것 같고요. 8이 있겠고, 9가 있겠고, 10이 있겠습니다. 자, 이때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수 혹은 합성수를 얘기할 때는 1보다 큰 양의 정수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 3, 5, 7이 1과 10 그 범위 안에서 있는 이제 소수 전체가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합성수는 4, 6, 8 아까 8을 빼먹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넣었네요. 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데 자, 소수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짝수인 소수는 2가 유일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라는 것도 주의를 하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3장 1절에서 다뤄볼 내용이 바로 산술의 기본 정리, 영어로 Fundamental Theorem of Arithmetic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1보다 큰 정수는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고, 그러한 소인수 분해가 곱하는 소인수들을 이제 곱하는 순서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간주한다면, 순서만 다른 경우는 같은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그런 표현 방법은 유일하다라는 내용이라고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서술을 한번 확인해 보면 1보다 큰 모든 정수는 인수가 곱해지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제 순서가 바뀌는 것은 같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6을 이제 2 곱하기 3으로도 쓸 수 있고 3 곱하기 2로도 쓸 수 있는데 자, 2하고 3을 곱하는 것과 3하고 2를 곱하는 것은 곱하는 순서가 다르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소수 2가 한 번 등장하고 소수 3도 한 번 등장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표현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곱하는 순서가 다를지언정 등장하는 소수의 종류와 각각의 소수가 몇 번 등장하는가가 일치하면 같은 것이라고 간주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는 소수, 1보다 큰 임의의 그 정수가 소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그러한 표현 방법이 항상 유일하다. 항상이라기보다 유일하다라는 것이 산수의 기본 정의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3장 1절에 이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몇 가지 소수의 성질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3장 정리 3.2이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P가 소수라고 하고 P가 두 정수 A와 B의 곱의 약수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소수 P는 A의 약수가 되거나 혹은 B의 약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정리 3.1입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P라는 정수가 있을 때 그리고 물론 A하고 B도 정수 있을 때
자, P가 A 곱하기 B의 약수일 때 P가 A의 약수거나 P가 B의 약수다 라는 사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P라는 것이 정수라는 그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자, 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예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P를 6이라고 생각하고 A는 4, B가 라고 생각한다면 6이 4 곱하기 9, 36의 약수가 되기는 하지만 6은 A, 4의 약수도 아니고 6은 9의 약수도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정수라는 조건이 아니라 소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성립한다 라는 것이 이제 정리 3.1의 내용입니다. 즉, 소수라는 조건이 핵심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P가 A의 약수인 경우와 P가 A의 약수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죠. 자, P가 A의 약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P가 A의 약수이거나 또는 P가 B의 약수이겠죠. 이미 P가 A의 약수인 거니까 자, 이 전체가 참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우리가 추가할 얘기가 없고요. 자, P가 A의 약수가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P와 A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P는 1보다 큰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P는 최소한 0은 아닐 것이고 A는 물론 0이 될 수도 있지만 P는 0은 아니기 때문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한다면 D가 얼마가 될까를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P가 소수인데 A의 약수가 아니므로 아직 뭐 소인수분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추측을 해본다면 P와 A의 최대 공약수 D는 아마도 1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지금 소수라는 그 특성을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GCD를 이제 D라고 한다면 D는 P와 A의 최대 공약수이므로 최소한 약수가 됩니다. 일단 적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공약수이므로 D는 P의 약수이기도 하고 D는 A의 약수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때 D는 최대 공약수 정의에 의해서 양의 정수 일 거고요. 자, 양의 정수 D가 P의 약수이고 A의 약수입니다. 자, 그런데 P가 소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소수이므로 자, P의 양의 약수는 1과 P밖에 없습니다. 자, D가 양의 약수이므로 그리고 P가 소수이므로 D는 1이거나 D는 P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조건이 P는 A의 약수가 아닌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D는
A 약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D가 P라고 한다면 지금 P가 A 약수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P가 A의 약수가 아니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자, D가 둘 중에 하나인데 P는 A 약수가 아니므로 D가 P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D가 1이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가 1이면 우리가 앞에서 그 살펴본 그 여러 가지 약수와 배수의 관계, 그런 성질들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다음은 생각해 보죠. 지금 P가 A 곱하기 B의 약수인데, 지금 P하고 A는 최대 공약수가 1이므로 서로 소유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P가 B의 약수라는 것을 이제 얻어냈었는데, 어, 자, 그것을 좀 써보면, 자, 이런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유클리드 렘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P가 B의 약수라는 것을 이제 유클리드 렘마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P가 A의 약수가 아닐 때는 반드시 P는 B의 약수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명제가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나 사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의 변형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따름 정리로는 P가 소수이고, P가 이번에는 자, 앞에서는 두 정수 A와 B의 곱의 약수라는 조건을 생각했는데, 자, 두 개의 정수의 곱이 아니라 n개의 정수의 곱을 생각하고, 그러한 n개의 정수의 곱의 약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정리 3.2를 이제 확장을 한다면 A1부터 AN 중에서 어떤 한 정수의 약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수학적 분화법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수의 개수가 n개인데, 자, n개는 이제 1일 때, 2일 때는 따로 하도록 하고요. 그 이상일 때는 수학적 분화법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이 1일 때는 뜻이 뭐냐면 P가 소수고 그리고 그다음에 P가 하나의 그 정수를 이제 나누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P가 A1 즉 적당한 K가 결국 이제 1이 되겠죠. 이것은 뭐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죠. 자, n이 2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곱해지는 정수가 두 개일 때는 어떤가를 보면 그 경우가 정리 3.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나 2일 때는 이미 우리가 확인한 셈이나 마찬가지고요. n이 3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수학적 기납법을 쓸 것인데,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따름 정리가 n-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즉 n-1개의 정수의 곱에 P라는 소수가 약수가 되면 n-1개의 정수 중에서 적당한 정수의 약수가 된다, P가
라는 것을 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P가 소수고 P가 n개의 곱의 약수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n개의 곱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추측하는 대로 A1부터 AN을 A1부터 AN-1과 AN의 곱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정수랑 이 정수의 곱을 생각을 했을 때 자, P가 이 두 정수의 곱의 약수가 되므로 자, 정리 3.1에 의해서 자, P가 A1부터 AN-1개의 곱의 약수가 되거나 혹은 P가 N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귀납법 가정을 생각을 해보면 P가 A1 또는 P가 A2 또는 P가 AN-1의 약수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것 또는 이것이 성립하는데 앞에가 성립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 앞에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이 n-1개 중에 하나가 이제 P의 배수가 된다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적당한 K에 대해서 P가 AK의 약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P만 소수를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을 약간 좀 변형을 한 형태인데, 자, A1부터 AN이 전부 소수로 있는 경우는 조금 결과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그, 좀 더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Q1, Q2, QN은 모두 소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P가 Q1부터 QN, N개의 소수들의 곱의 약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P가 물론 당연히 플러럴 1을 생각한다면 Q1부터 Qn, N개의 정수 중에서 어떤 한 정수의 약수가 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Q1부터 Qn이 소수가 되면 좀 더 강력하게 P가 Q1부터 Qn 중에 어떤 한 정수와 동일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다른 정리를 조금 더 이용을 이제 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정리를 우선 생각을 해보면 자, 1과 n 사이의 어떤 k에 대해서 자, 다른 정리를 적용해 보면 p가 qk의 약수가 되는 그런 k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qk가 소수라는 조건이 있죠. 그리고 p는 지금 qk의 양의 약수입니다.
자, 지금 P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수라고 약속했으니까 이것은 이미 양의 정수이고, 자, 여기서 약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P는 QK 양의 약수인데, 자, 소수는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결국 P가 될 수 있는 것이 P는 1이거나 P는 QK랑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수를 얘기할 때는 1보다 큰 정수만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P가 소수이므로 P는 1보다 큽니다. 따라서 P가 1은 될 수가 없으니까 P가 등호가 약간 QK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소수들의 곱의 약수가 되는 소수 P는 이 오른쪽에 있는 소수 중에 하나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산술의 기본 정리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바탕들이 좀 갖춰졌습니다. 일단 산술의 기본 정리를 다시 한번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1보다 큰 모든 정수 n은 주의할 거는 이제 1이거나 1보다 작은 정수에 대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보다 큰 정수에 대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정수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소수거나 혹은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인수, 소수인 인수가 나타나는 곱셈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순서가 달라지는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할 때 그러한 표현은 유일하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증명을 하기에 앞서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가 되는 그리고 이 증명을 할 때 사용할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그러한 사실을 활용해서 산술의 기본 정리인 정리 3.2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수 n을 생각을 해보면 합성수는 1보다 큰 정수로서 소수가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n의 약수 중에서 1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은 약수를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수 D가 항상 존재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자, n이 합성수니까 소수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1보다 큰 수로서 이제 소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보다 큰데 소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1과 자기 자신 n 말고도 양의 약수가 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도 아니고 n도 아닌 양의 약수 D가 존재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의 약수라는 얘기가 이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자, D가 이제 n의 약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그런데 양의 약수라는 뜻은 다음과 같이 적당한 정수와 D를 곱하면 n이 되는 그런 정수 K가 존재합니다. 자, 이때
자, n이 1보다 크고, 자, d는, 자, 양의 약수로서 1은 아니기 때문에 d도 1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k도 최소한 0보다는 뭐 크겠죠? 사실은 1보다 이제 크게 나올 텐데. 자, 이때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1보다는 크다는 것을 양의 약수면서 1이 아니기 때문에 1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d가 n보다 작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사실일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d가 n의 약수이고, 지금 방금 확인한 것처럼 n은 0이 아니죠. 그럴 때 d와 n의 대소 관계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d의 절대값보다는 n의 절대값이 같은데, n의 절대값은 양수니까 n이고요. d도 지금 양의 정수니까 d가 되겠죠. 그래서 d가 n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d가 n과는 다르다고 했으므로 d가 n보다는 작겠습니다. 뭐 뻔한 사실이긴 한데 조금 자세히 그런 조건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합성수는 다음과 같이 1과 n 사이에 약수가 항상 존재한다 라는 거 먼저 봤고요. 자, 두 번째는 합성수가 있다면 n이 합성수라면, 조금 전에는 1과 n 사이에 그냥 그 약수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했는데, 자, 그러한 약수 중에는 반드시 소수인 약수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소수 p가 존재하는데 1과 n 사이에 있으면서 p가 n의 약수가 되는 그런 소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즉, 1번보다 2번 조금 더 강력한 그러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의 정렬성을 이제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S라는 집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N이 합성수라는 이제 조건 하에서 D라고 하는 정수, 양의 정수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는데, 자, 다음과 같이 N의 약수이면서 1과 D, 1과 N 사이에 있는,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모든 가능한 정수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사실에 의해서 이 집합은 공집합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S는 영하고 양의 정수를 포함하는 그런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정수의 정렬성을 생각을 해보면 S는 최소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가장 작은 원소를 P라고 두겠습니다. 자, P는 S에 있는 원소 중에서 최소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조건들을 만족을 하죠. 즉, P가 N의 약수이고 P는 1과 N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P가 바로 소수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라는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일 P가 소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는 1보다는 크면서 소수가 아닌 거니까 P는 합성수겠죠? 따라서 지금 위에서 확인한 1번에 의해서 어떤 P의 지금 P를 기준으로 해서 P가 지금 합성수니까 여기서 P, N 대신 P라고 생각을 해보면 P가 합성수니까 P의 인수 D가 존재하겠죠? 1과 P 사이에 있는 그 인수를 이제 단 Q라고만 표시를 이제 하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P죠. 그리고 Q가 N의 약수가 되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제 정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Q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Q는 순서 관계가 Q가 1보다는 크지만 P보다는 작았는데 P가 N보다 작으니까 자, Q를 보면 1하고 N 사이에 있죠. 자, 그리고 Q가 P의 약수이고 우리가 여기 잘못 썼네요. 네. 자, Q가 P의 약수고 그리고 P가 우리가 앞에서 N의 약수였습니다. 따라서 Q도 N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 자, Q가 N의 약수면서 1과 N 사이에 있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이 S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S라는 집합에 포함이 될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 거죠. Q라는 정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Q는 S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S에 있는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P라고 했으니까 자, Q하고 P를 비교해 보면은 Q보다는 P가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대소관계하고는 이제 모순된 사실이겠죠. 자, 따라서 이 모순이 어떻게 얻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P가 소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서 따라서 바로 이 P가 소수가 되겠습니다. 즉, N 합성수일 때는 N의 약수 중에서 1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은 그런 약수들이 최소한 하나는 있을 텐데 그러한 약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약수를 택하면 그것은 반드시 소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약수의 이제 크기 순서, 크기 대소관계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자, A, B, N이 이제 정수인데, A라는 정수는 1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N은 1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 상황에서 A와 B 또 다른 정수를 곱해서 N이 됐다. 즉, A도 N의 약수고 B도 N의 약수인 상황인데 어, 그 A라고 하는 N의 한 약수가 1과 N 사이에 있으면 또 다른 약수인 B, 즉 곱해서 N이 되는 B도 사실은 1과 N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사실도 사실은 뭐 뻔한 사실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좀 더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 사실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확인할 거는 자, 어, 순서가 네, 잠시만요. 네, 첫 번째는 네, A가 M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a가 n보다는 작은데, 자, n은 a 곱하기 b랑 같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a하고 a, b를 비교를 해보면, a가 지금 양의 정수인 상황에서 a보다는 a 곱하기 b가 더 큰 것이죠. 따라서 양쪽의 a를 이제 그 나누면, 이 식으로부터 a가 양수니까 지우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질 않죠. 그래서 b가 1보다 크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a가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생각해서, 자, 양쪽에 b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가 되고 여기는 a 곱하기 b가 되겠죠? 자, b가 조금 전에 1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양의 정수이므로 이렇게 b를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a 곱하기 b가 n이 되므로 결국은 b가 n보다 작다. 요 부등식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별건 아니지만,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산술의 기본 정리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